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딸 하나를 둔 60대 엄마입니다. 어디에 가든 제일 떳떳하게 소개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제 딸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도 딸을 낳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남편이 미워서 결혼할 걸 후회할 땐 있어도 우리 딸을 생각하면 그 또한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죠. 엄마로서 제 딸을 보면 나이를 떠나 참 대견하고 멋지단 생각이 들어요. 가슴 아픈 게 중학교 때부터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고 야무지게 공부를 잘하던 아이인데 무엇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는 엄마라서 마음이 늘 무겁기만 하죠. 주변에서도 항상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사교육비 엄청나게 깨졌는데 결국 좋은 대학도 못 갔잖아. 근데 나경인 혼자서 학원도 안 다니고 대단해. 그게 효도고 저축이라니까. 우린 아마 건물 한 채 값은 날렸을 거야. 그러지 말고 진즉 포기할 걸 그랬나 봐. 참 부럽다, 나경 엄마. 난 해준 것도 없는데 다 알아서 하니까. 그게 부러운 거야. 아유, 부러워 죽겠다 정말. 나도 나경이 같은 딸 있었음 해외 보내서 공부시켜서 좋은 데 취직하게 도와줬을 것 같아. 의사, 변호사 뭐든 다 잘했지, 저 정도 실력이면. 주변의 칭찬만큼 저도 자랑할 게 많은 귀한 아이예요. 늘 해준 게 없어 미안해하는 저에게 엄마가 해준 게 왜 없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했지. 얘는 남들도 다 하는 걸 무슨. 엄마, 이렇게 엄마하고 편하게 지내는 애들 없어. 그래? 나는 엄마가 늘 내 편이라서 얼마나 좋은데 비밀 얘기 절대 엄마한텐 안 하는 애들도 많다니까. 공격당한다고 좋을 게 없대. 아니, 어느 엄마가 딸을 공격해. 무섭다, 얘. 괜히 나중에 문제되면 좋을 게 없는 거지. 그래도 난 우리 엄마 비밀이라고 하면 끝까지 지켜주고 그러니까 너무 안심돼. 요리도 잘하고 최고지. 고맙네, 그렇게 말해줘서. 난 엄마하고 아빠 진짜 잘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애들보다 복 받은 게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엄마 계속 내 편 해주면 돼. 난 그거면 된다. 사실 남편하고 전 변변찮은 대학도 나오지 못했어요.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정신없이 살다가 결혼까지 했는데 사글세방에서 시작해 작은 원룸 아파트까지 서로 약속한 한 가지가 부모님에겐 절대 손 벌리지 말자는 거였어요. 그런 마음이 잘 맞아서 쌀이 떨어져 힘들었던 순간에도 우리는 둘이 의지하면서 지냈습니다. 남편은 입버릇처럼 본인 엄마지만 이상하게 자기를 안 좋아하고 비난했다며 나이가 들어도 그런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어릴 적 남편 이야기를 들으면 딱하긴 했어요. 난 사실 내 부모님이라도 딱 기본만 하고 싶어. 어릴 때 내 기억이 엄마가 날 낳고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그렇게 밉다고 많이 때렸거든.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도 싫고. 배가 고프다는데 빨개 먹고 내쫓는 엄마도 없었을 거야. 난 아버지 없었음 아마 쫓겨났을지도 몰라. 난 몇백억을 줘도 그때로 돌아가라면 안 갈 거야. 아니, 그 정도야? 그래도 본인이 낳은 아들인데 참. 나도 처음엔 계모인가 의심했을 정도라니까. 나 솔직히 남의 집 들어가서 밥 훔쳐먹고 나온 적도 많아. 그렇게 형 밥은 숨겨놓고 주고 난 굶기더라고. 아유, 딱하다 그 어린애를.
그래서 아직도 그 상처가 있어. 내 가정은 내가 지키고 어머니 힘들지 않은 정도로만 들여다보고 기본만 하는 정도지. 대단하게 효도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진 않아. 그래서인지 가끔 시어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남편을 한심해하는 듯 바라보면서 누가 치아버지 아니랄까봐 입맛까지 똑 닮았어. 먹는 것 하나도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형을 대하는 온도차가 너무 크게 느껴질 정도로 다르더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은 시어머니의 미움 사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우리 딸아이가 할머니에게 살갑게 굴고 다가가는데도 냉담하게 뿌리치기까지 하더군요.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아이 덥다 더워 오지 마.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손이라도 잡아주세요. 됐어. 난 닿는 거 안 좋아한다. 할머니, 제가 선물 사왔어요. 또 먹을 거지? 쓸데없이 단 거. 죄송해요. 그렇게 많이 안 달 텐데 할머니 생각나서. 돈으로 줘, 돈으로. 쓸데없는 거 사오지 말고. 어차피 먹지도 않고 다 버려. 저번에 네가 사온 거 너무 달아 그대로 버렸다. 아이, 어머님. 그래서 이번엔 좀 덜 단 걸로 골라왔대요. 드셔보세요. 이 식구들은 이런 걸로 때울 생각을 하더라. 어른들 일은 어른들 일에서 멈춰야 하는데 굳이 그런 걸 아이에게까지 전하는 게 볼 때마다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사 때나 명절 때 일부러 딸이 못 오게 막았던 적도 있어요. 가족들이 모여 좋은 기분이 들어야 하는데 저와 남편도 의무적으로 들러서 시간을 채우고 돌아왔죠. 우리 상처는 그렇다 해도 아이까지 얼굴이 굳어 할머니란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도 한 번 못 듣고 기가 죽는 게 가슴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자꾸 피하게만 됐죠. 그런 무시까지 받으면서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것도 괴로운 일이었어요. 피한다고 피해도 1년에 몇 번은 안 갈 수 없더라고요. 반포기 상태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그냥 유지하고만 있었죠. 그래서 남편과 저도 단 둘이 눈으로 신호만 주고받다가 적당히 때가 되면 이만 가볼게요. 한마디 남기고 돌아오곤 했죠. 우리가 신발을 신자마자 형님 식구들과 시어머니는 활력을 찾은 듯 재밌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을 보면 소외감도 느껴지고 회의감도 들어 외롭기까지 하더군요. 어쩌면 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남편 핑계로 둔 게 아닌가 스스로 죄책감까지 들기도 해 복잡한 신경이 들었어요. 그렇게 연중 행사로만 마주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집 주소 불러라. 내일 잠깐 갈 테니까. 어머니 몇 시쯤 오세요? 제가 나갈게요. 치매니 내가? 그 정도는 찾아간다. 주소 부르라고. 그럼 조심히 오세요. 갑자기 집을 찾아오겠다고 해서 덜컥 겁이 나던 참이었죠. 심지어 형님네 집에는 그렇게 자주 찾아간다는데 우리 집엔 5년 동안 발길 한 번 닿지 않았던 곳이라 시어머니가 오기 전 대청소를 시작하고 먹을 것도 나름 준비를 했어요. 괜히 사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허술한 모습을 보이면 한 소리 하실 것 같은 마음에 더 애를 썼죠. 시어머니가 불편하다는 얼굴로 집을 들어섰고 저는 애써 밝게 시어머니를 맞으면서 어머니 처음 오시죠? 이렇게 살아요 저희. 감각하고는 네 형님한테 이런 건 물어보고 살아. 하기야 가진 것도 없으니 구질구질할 꼴이 어쩔 수 없지. 네. 형님이 그런 쪽은 참 감각이 좋죠. 나 어디 앉으면 되냐?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차 좀 드릴까요? 물이나 줘 그냥. 내가 너희 사는 거 보고 싶어서 온 건 아니고
할 이야기가 있다. 우리 세안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는데 우리가 나서서 다 도와줘야지. 아, 무슨 일인데요? 당연히 도울 거 있으면 도와야죠. 세안이가 걔가 워낙 멋지잖냐? 애가 사진 한 장만 올려도 다 따라 입고 싶어서 난리라고 하더라고. 연예인이 되랜데 참 못 도와줘서 아깝지. 그래서 인터넷으로 옷 파는 거 한다는데 필요한 게 많대. 공간은 4명이 아파트로 주고 나머지 사업 자금은 우리가 더해서 주는 걸로 하자. 어느 정도는 너희도 보태. 우리 세안이 뭐든 잘하래다. 네? 그 아파트를 주셨어요? 아니 내 거 준다는데 뭐 문제 있어? 아니요. 그냥 너무 어린 친구에게 큰 게 아닌가 싶어서 어머니도 노후 생각해 그런 건 갖고 계셔야. 아이고 언제부터 내 생각을 그렇게 했냐 니가? 아 당연히 어머니 뜻대로 하시는 게 맞죠. 그걸 네가 할 걱정이냐? 그냥 폐 아프다고 해라. 20살이면 이제 다 컸다. 설마 너희한테 갈 거라고 기대했던 건 아니지? 바랄 걸 바라야지. 문득 고시원에서 사시 준비를 하는 제 딸이 떠오르면서 우리 딸한테 용돈도 넉넉히 못 주는데 이 일을 굳이 도와야 할까?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 한 번이라도 저희가 힘들어서 가족들 도움을 받아봤다면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 텐데 우린 손 벌리지 않고 잘 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왔으니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느 정도가 적당한 성의를 보이는 건지 막막해졌습니다. 이럴 땐 찾아와 당연하다는 듯 돈을 긁어가는 시어머니도 야속하더라고요. 아, 그럼 저희가 어느 정도를 도와야 좋을까요? 요즘 나경이도 계속 고시원에서 공부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넉넉하진 않아요. 이럴 땐 좀 넉넉히 도울 수 있으면 좋은데 죄송하네요. 아니 걘 머리도 없는 애가 왜 쓸데없는 짓을 계속해? 되지도 않을 일을 자꾸 부모가 부추기고 된다 안 말리니까 그 꼴이지. 걔 어디 가서 일이나 빨리 하라고 해. 없는 집에서 뭘 그렇게 시간을 끌어? 헛바람이나 들지. 어머니, 그래도 나경이 여태 전교 1등 놓친 적도 없이 공부만큼은 알아서 잘하는 애예요. 아마 올해나 내년 안에 붙을 것 같아요. 한다면 하는 애니까. 붙고 말고 관심 없다. 어머니, 근데 나경이도 세안이하고 똑같은 손주잖아요. 어떻게 똑같냐 둘이? 손녀랑 손자랑 같냐? 딸이랑 아들이랑 같냐고. 넌 그걸 말이라고 해? 애가 무슨 죄예요. 나경이한텐 조금만 따뜻하게. 아우 시끄럽고 한 2천 정도만 마련해서 줘. 무슨 2천이나요? 애도 아니고 그 나이에 이 정도 돈도 없어? 솔직히 저희한텐 2천은 조금 큰 액수인데 나경이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세안이한테 그 돈을 해줘야 한다니 조금 부담은 돼요, 솔직하게. 무슨 부담? 너는 우리 세안이가 남이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참, 내가 이 집에 오면서 얼마나 자존심을 구기고 왔는데 이런 이야기 어렵게 꺼내는 시어머니 앞에서 넌 바로 되고 안 된다는 말부터 하냐? 개념하고는 됐다 됐어. 혹시나 좀 사람다운 생각을 할까 기대했던 내가 미쳤지. 노력은 해보겠는데 죄송해요. 제가 형님한텐 따로 말할게요. 넌 사람 자존심 구기는데 체주가 좋다 아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번 달 말에 모이기로 했으니까 그날 되는 대로 돈 마련해서 와. 네 형님한텐 아무 말 말고. 남편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얼마나 길길이 뛸지 우선 제가 욕을 먹더라도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자칫하다 시어머니가 그런 줄 알고 떠났다가 화를 입을까 봐서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기가 찬다면서 한 푼도 줄 수 없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작은 성의는 보이자고 해 100만 원 정도를 주기로 했죠. 참, 그 아파트를 어린애한테 바로 준다고? 나중에 우리 나경이한텐 뭘 해줄까? 바라지도 않지만 참 너무하네. 뭐 옷 팔고 사진 찍어야 하니까 공간이 필요하대. 아니 그렇다고 20억대 아파트를 어린애한테 바로 줘? 엄마도 자기 평생 남은 재산일 텐데 아깝지도 않나 보네. 아휴, 아직 20살이잖아. 우리가 응원으로 보내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자고. 우리 나경인 사업은 아니니까 비교하면 우리 속만 쓰리지. 기분 좋게 주자 그냥. 당신도 나경이 앞에서 내색하지 마. 당연하지. 괜히 내 딸로 태어나서 미움받나 싶고. 아, 그런 생각을 못하러 해. 우리만 잘 살면 돼. 그게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복수야. 그렇게 다시 약속한 날 시댁에 모여 100만 원을 건넸고 시어머닌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지 위아래로 우릴 보면서 눈을 흘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 나경이가 의외로 쓸쓸한 기분이 들었는지 평소에 애어른 같아 그런 것도 표현하지 않은 애가 그날따라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부럽다 세안이 그 아파트 엄청 비싸다면서요. 너는 애가 누굴 닮아? 그런데 욕심을 부리냐? 못 사.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 전 축하 안 해주세요? 무슨 축하? 저 사실 시험 1차 합격했어요. 할머니 축하받고 싶은데. 그건 네 할아버지나 좋아할 일이지. 난 좋지도 않다. 저도 할머니가 주는 거 받고 싶은데. 이것은 무슨, 내가 무슨 물 줄 아나? 뭘 달라고 하고 있어? 여기도 날파리 한 마리가 윙윙거리네.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파리채로 저희 딸을 내치시는데 딸이 팔을 감싸 안으며 아파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이 화가 나 왜 엄한 저희 딸한테 화풀이를 하시냐고 했네요. 축하받으려고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싶어서요. 그러더니 곧이어 시어머니가 가져갈 거면 네 할아버지 방에서 카세트랑 LP 그 기계나 가져가라. 네 할비가 죽으면 저건 네 애비 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빨리 가져가. 아주 짐이다 저거. 요즘엔 저런 레트로 기기들이 유행인데 아빠 저거 미리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럼 할머니 그거 갖고 가도 돼요? 싹 갖고 가버려. 꼴 보기도 싫다. 노인네 아파서 누워있는데 언제 일어나서 이걸 듣고 있겠냐? 그거 아버님이 아끼시던 거였는데 나경아 그냥 둬. 네 시애비가 네 남편한테 주라고 한 거였다니까. 네 남편 주라고 해서 여태 버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속 터져. 암튼 네 할아버지는 돈은 귀한 줄 모르고 맨 이런 것만 주워와서 끼고 살았다 미련하게. 아빠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가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경이는 신나서 카세트와 LP 턴테이블을 들고 와서 한참을 보더군요. 남편이 어렸을 때 시아버지와 함께 그 LP와 카세트로 여러 음악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런 좋은 추억이 깃든 물건이니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이걸 남기셨나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좀 섭섭한 게 누구는 20억이 넘는 아파트를 아무렇지 않게 주는데 내 딸에겐 이런 먼지 쌓인 기기들이 전부라니 제 속은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지만 그걸 내색하면 괜히 딸까지 속상해질 것 같아서 애써 태연하게 굴었죠. 그리고 며칠 뒤 갑자기 저에게 딸애가 사진 몇 장을 찍어 보내더군요. 엄마, 봐봐. 이거 할아버지 글씨야? 카세트 안에서 발견했는데
무슨 편지 같기도 하고 유언장 같기도 해. 뭐? 아빠한테 보내봐야겠다. 엄마는 처음 보네. 자세히 보니 딸이 발견한 건 시아버지의 편지였어요. 아들아, 이걸 네가 보고 있다면 이미 난 하늘에 있거나 눈을 감고 누워 있겠지. 나는 특히 너에겐 따뜻한 사랑을 못 줘서 그게 한스럽고 미안할 따름이다. 언제나 너에겐 세상이 공평하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네 형만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 너에게 조금 더 주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다. LP 턴테이블을 열어보아라. 저녁쯤 남편은 이 편지를 보고 혼자 생각이 많아졌는지 베란다에 나가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시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 계셨을 때 인생을 더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좌절이 컸다고 해요. 늘 어머니께 받지 못한 사랑의 빈자리를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는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되니 그때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었다고 했었거든요. 여보, 괜찮아? 아버님 말씀대로 한번 봐봐. 사실 나 겁나네. 거기에 뭐가 있을지. 당신도 알다시피 아버지 쓰러지시기 전에 돈을 돌보듯 해서 다 어머님 목밖에 없는 것도 미웠는데 몰랐어. 이렇게 내 생각을 했을 거라고. 아버진 아셨을 거야. 그러니 이렇게 해두셨겠지. 편찮으셔서 쓰러지시기 전까지 얼마나 당신 걱정이 많으셨을까. 참, 이런 것도 모르고 미워만 했네. 철없이. 나름 시아버지는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을 걱정하면서 늦게라도 발견할 수 있도록 보험처럼 묻어두고 싶었었던 것 같았죠. 그제야 남편은 여태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미안하면서 고마운 마음이 드는 눈치였어요. 우리 나경이가 이걸 받아온 게 참 희한해. 나는 항상 아버지가 그걸 나한테 주신다고 했을 때도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말이야. 아버지가 병상에서도 나경이한테 뭔가 해주고 싶었던 모양이야. 아버님이 나경이한테 준 선물인가 보다 정말. 그런데 뭘 남겨주셨을까? 한번 턴테이블 열어보자. 그래, 한번 열어보자. 그리고 그날 바로 남편은 드라이버를 가지고 와 턴테이블을 뒤집어 열어보니 그 안엔 2억의 돈이 담긴 통장과 통장 비밀번호가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그걸 보곤 서로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네요. 남편은 조용히 그 통장을 손으로 쓸면서 눈물을 보였어요. 시아버지가 신신당부한 그 말처럼 우리는 이 돈을 최대한 조용히 갖고 나경이와 우리 가족을 위해 저축해두기로 다짐했고 이 돈으로 나경이 사법고시 준비하는데 부족한 과목이 있음 과외도 시켜주고 제대로 밀어줄 형편이 되었어요. 지금은 사법고시가 폐지가 되었는데 저희 딸 사시 공부할 때 딸이 거의 막차를 탄 거였거든요. 그땐 사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어머니가 형님 아들에게 그렇게 큰 걸 줄 때 괜히 우리 딸은 나 때문에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시아버지의 깊은 뜻으로 저희가 살게 된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주신 걸로 우리 더 잘 살자. 그럼 그래야지. 그래야 아버님도 후회하지 않으시지. 우리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자. 누워 계셔도 다 아실 거야. 엄마, 아빠, 나도 기를 써서 악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시험 합격할게. 나 진짜 죽기 살기로 할게. 저희 가족을 든든히 채워준 시아버님 덕분에 저는 평생 느끼지 못했던 기분을 그날 처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저희 가족은 시아버님이 남겨주신 재산으로 아주 조금 더 여유롭게 살며 시댁 식구들한테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보란 듯이 잘 지냈고
저희 딸도 사시 폐지 직전에 최종 합격이 되면서 집안에 더 경사가 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딸은 법복을 입고 시아버지가 계시는 요양병원에 가서 시아버지 손을 잡으며 할아버지 덕분에 변호사가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모와 아주버님네 부부도 입을 못 다물며 그제서야 저희 딸에게 들러붙기 시작하는데 딸도 사람인지라 그 모습이 좋게는 안 보였는지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저희 딸의 등을 쓸어내리며 아이 우리 나경이는 내가 해낼 줄 알았다니까. 내 손녀딸이 변호사가 됐으니 이게 집안 경사지 뭐야? 할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1차 붙었을 때 할머니한테 들었던 그 소리 저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저한테 시끄럽다며 파리채로 저 때리셨잖아요. 아니 넌 뭐 이 할미한테 서운한 거 있냐? 할미가 언제 그랬어? 너 없는 말 하면 안 된다. 변호사 됐다고 이러냐? 어머님,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어머님이 세안이한테만 20억짜리 집 주고 저희 딸은 쳐다도 안 보셨잖아요. 제 말에 다들 아소리 못하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네요. 딸 덕에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저희 딸은 로펌에 들어가 열심히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세안이는 시어머니한테 받은 그 집을 사업 투자로 해서 전부 다 날려버렸고 허구한 날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몇 달 전에도 소송 문제로 저희 딸한테 상담하러 왔다는데 저희 딸이 상담 비용까지 전부 다 받고 변호사 비용도 1원 한 장 안 깎고 전부 다 받을 거라고 하니 피도 눈물도 없다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염치가 없어도 저렇게 없나 싶었네요.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는 원룸 신세 면치 못하시다가 결국엔 아주버님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마다 거의 매일 전화 와서 형님이 본인을 무시한다느니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느니 험담을 하시는데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딴 소리 하실 거면 저도 전화 안 받을 테니 그렇게 아시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 저도 시댁과는 아예 연 끊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아버님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도 정말 많이 울었어요. 시아버님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저희 가족만 알고 있으니까요. 시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죽을 때까지 가슴에 새기며 저희 가족도 서로 아끼며 잘 살려고 합니다. 이 일은 우리 가족끼리만의 비밀이라서 어디에도 털어놓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곳에다가 써보았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죄 안 짓고 나쁜 마음 안 갖고 진실되게 살다 보면 어디선가 그 복은 꼭 온다는 거 다들 잊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은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